민정수석실 부활 어떻게 보셨는지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또 바꿨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공약 자체가 민정수석실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 장악하니까 나는 그거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제 와서 만들겠다는 얘기는 전 그럼 지금부터 좀 장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요 민정수석실 그 공약을 번복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만들면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법률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 네. 소위 말하는 용산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지인 법조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수사 사정기관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바로 전화 넣을 수 없잖아요. 바로 전화를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넣으면은 이제는 중앙지검장이고 녹취해가지고 폭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정수석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이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정기관 컨트롤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이제 이관을 시켰거든요. 맞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에 이시원이 가더니 이원모가 왔어요. 맞아요. 이원모가 인사비서관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같이 전용기를 탑승했던 그 배우자 언니 동생 관계. 그러니까 이원모라는 그 이번에 용인갑에 나와서 떨어진 분인데 네. 이분이 인사비서관 하면서 가장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소문이 났던 용산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다시 낙선하니까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는 모습은 이거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자기 지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답이 없는 정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없는 정부다.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보셨어요? 민정수석을 만나면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첫째는 네. 소통, 그러니까 뭐 민심을 민심 잘 청취. 청취하겠다. 네. 그다음에 정보라는 게 정보. 얘기를 기억나시죠? 하더라고요. 예. 이 두 가지 단어를 저는 집중합니다. 민심 청취를 하면 민생 동행에 물어보면 돼. 민심동행. 민심. 좀 챙겨주세요, 저 좀. 아 교수님도 저도 좀 복라인이라면서 유일한 복라인이었어요. 없어졌잖아. 아니, 어제 없어졌어요. 거니까. 어쨌든 신인규 변호사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 민심이 어떤지. 그걸 하는 거. 그러면 그 뭐야 민정수석에 네. 그 얘기를 잘 들어서 전달할 사람을 앉혀야 돼요. 검사입니까 또? 또 검사냐고. 검사가 무슨 민심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지, 수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그 정보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정보로 생각하나 봐. 정보인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어디예요? 수사. 그렇죠. 수사하는 거 정보 수집하는 거잖아. 인지 수사하고 그렇지. 범죄 수사 관련된 거 정보 수집하고 그런 거 많은데요. 정보라는 게 범죄정보기획관 뭐 이런 그렇지. 사람들이 수사정보기획관처럼 수사정보기획관. 지난번에 그것처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경찰, 사정기관의 정보밖에 없어요. 검찰 출신이 무슨 일반 민심이나 민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럼 그 정보 듣겠다는 거 아니야. 그 수사 정보 듣겠다는 것이고 네. 사정기관 정보 듣겠다는 것이고 사정기관을 자기 손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은 민심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본인의 어떤 손아귀 안에 넣고 사정기관의 컨트롤을 통해서 나머지 3년의 위태로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그걸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검사를 민심 듣는 통로로 검사를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직제도 좀 안 맞는 게요. 네. 민심 청취를 하려면은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길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에 대한 정무수석실에서 하니까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더 보강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는 그대로 놔두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듣겠다라는 게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의 민정수석실은 물론 사정기관 컨트롤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역할이 인사검증 기능입니다. 아하, 거기다가 맞아요. 친인척 검증과 그 대통령실 내부의 그 수석비서관들 감찰하는 기능인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친인척에 대한 거나 수석비서관급 이상 감찰하는 건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이거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은 이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법무부에다 빼놨단 넘겼죠.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만들어버리면 옥상호가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일합니까? 뭐 인사검증을 따블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제 개편을 꼬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드는 의도 자체는 용산 법무법인 내지는 수사기관들 장악하는 용도라는 것이 저는 거의 100%다.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 아직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더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도 이제 더
이제 누구 물색해서 임명하겠다는 방침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민심을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 들으려면. 그러니까 민심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맨 처음에 민정수석실 부활 이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법률수석을 만든다. 얘기했어, 그런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심 생각은 없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민심은 법에 있어 법에. 끼워 맞추기. 법률수석 법률에 있어 민심은.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 정말 한 것 같아요. 끼워 느낌에. 맞추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정보를 그러면 다룬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법 테두리 벗어나서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법률가면 그렇게 해요? 일반인들 그럼 법 테두리 벗어나서 막 하나요? 아니 말도 안 근데 되는 그렇게 소리예요. 생각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법을 안 지킬 거야라고 굉장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진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거지. 자기들이 법을도 안 지켜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법꾸라지라죠 법꾸라지.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8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법무부 장관 사법연수원 17기, 17기, 18기가 이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박근혜와의 평행 이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법무 검찰국장, 우병우 사단. 차관하고 대검차장도 하고 우병우 검찰총장 사단. 직무대행도 하고 그렇게 왔던 사람을 대통령이 이제 불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병우의 부활이죠. 우병우가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 아닙니까? 네, 우병우의 부활로 봐야 부활을 되는 해서 데리고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과실 치사 혐의 이게 적용돼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도 박근혜 때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해경 1, 2, 3 정장 업무과실 치사 혐의 이거를 적용하는 게 많으냐. 광주지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빼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체제 시절에. 그때 메신저 역할을 한 게 법무검찰국장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김주현 수석. 김주현 수석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사안이 겹치는 모습이고 한명숙 전 총리 당시에 뭐 처음 수사는 처음 이 검찰에서 한 것은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는데 두 번째 거는 유죄가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수사를 했던 검사. 근데 지금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나오고 있고 그때도 뭐 조작 문제 얘기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행 이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전진석 비서실장 다 그 당시 탄핵 당시에 원내대표 지금 비서실장 뭔가 그 길을 좀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뭐라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의 무리들을 싹 다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정권도 탄핵 열차를 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좀 평행이론 비슷하게 평행이론 만들어지고 해석이 될 있어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인사를 국민들이 봤을 때, 민심 청취에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국민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옛날 기억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직전에 막 민정수석 교체하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에 안간힘 써보려고. 그때 뭐 최재경 당시 그 검사장이 민정수석 가가지고 몇 개월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탄핵을 바라는 국민은 없어요. 근데 네. 잘못하면 탄핵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또 안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다급하게 민정수석실 꾸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평행이론 같은 김주현 수석을 갖다가 앉혀놓는 모양새는 전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에 날 좀 살려줘. 그러면서 최재경 민정수석 앉혀놓고 뭔가 이렇게 관리를 받는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조언을 받아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대응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매우 다급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말까지 뒤바꿔가면서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그렇죠. 대통령실 직제를 꼬아가면서 옥상옥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어느 국민이 칭찬하겠습니까? 아마 보수에서도 다 반발할걸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시민사회수석은 공석인데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민심 청취를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 참고로 시민사회 수석은 회칼 발언으로 물러났던 분이죠. 상무 전 수석. 그 이후로 지금 후임을 못 고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쭉 흐름을 보면서 맨 처음에 총선 패배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총리도 사표 내고 비서실장 사표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바꿀 것처럼 했어요. 엄청 심각해 보였어요. 그렇죠. 그때 뭐 인사부터 바꿔서 그때 언론도 어떻게 막 분석을 했냐면 인사가 만사고 대통령이 뭐 물러날 수 없으니까 주변은 이제 딱 바꿔가지고 국민 앞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보입니다라고 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이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 오히려 방패를 더 만들고 있어요. 검찰로, 검사로 이제 막 치는 거죠. 인해장막 치는 거죠. 나 보호해라.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드니까 이런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국민들은 좀 다이어트 좀 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돌아서서 처음에 살 빼겠다고 약속해 놓더니 돌아서서 밤마다 치킨 2마리씩 지금 뜯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아직 국민들을 작심삼일 우롱하고 있어. 아니 다이어트 해라라고 지금 민심의 회초리가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밤마다 지금 떡볶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